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8주차까지 과정이 있단 말이죠. 2달 동안.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문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쏟아 부을 거고요. 마지막 8주차에는 우리가 유형독해 기본편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크게 2가지잖아요. 볼륨 1이 이제 문법이고 볼륨 2가 독해인데 독해가 기출문제하고 실전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 과정에서 독해는 제가 핸드아웃으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 드린 핸드아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가지를 다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이 교재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컨텐츠를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월 달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훑어보자가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좀 어려운 개념들이 좀 중간에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좀 통으로 뺄 거예요. 그런 애들은 빼고 어쨌든 영어 문법은 이런 것이다 정도에 해당하는 애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런 건 좀 더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호기심은 살짝 뒤로 밀어주셔도 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순서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와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보고 궁금한 부분들은 질문 주시면 그건 뭐 제가 당연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챕터 1 문장의 구성과 종류인데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구성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앞쪽을 잠깐 보세요. 15페이지죠. Grammar Map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챕터를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항상 첫 페이지 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을 활용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에는 이제 품사라는 개념이 있고 또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패품사와 문장 성분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용어도 혼선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좀 섞여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나 기분 되게 좋은 게 첫날인데 다 너무 완벽하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에 배우는 요 품사 개념하고 문장 성분의 그런 개념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부분부터 놓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엔 좀 계속 꼬이거든요. 너무 좋아. 다 이렇게 딱 있어서.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이제 품사라는 개념이 있고, 팔품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장 성분이 있는데, 필기 부분은요, 제가 쓰세요라고 할 때 쓰세요. 예, 이런 애들은 교재에 거의 나와 있는 애들이라서 안 써도 되는 건 제가 굳이 말 안 해요. 자, 팔품사 vs 문장 성분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품사라는 개념은 어떤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은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헤더 진이잖아요. 헤더가 이제 이름인데 알고 봤더니 헤더였어 이름이. 그죠? 헤더인데 헤더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품사적으로 명사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명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단어 하나하나가 다 뭔가 이제 이름값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장 성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꼭 단어가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단어가 하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 또는 단독 또는 하나 플러스 알파로 구성된 얘네들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품사 이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my father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품사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얘는 뭐냐면은 대명사. 대명사거든요. 팔품사 중에서. 그 다음에 얘는 명사. 되셨죠? 품사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대명사, 명사.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My father is a civil servant.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is a civil servant,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my father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죠?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문장 성분인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팔품사 문장 성분을 제대로 구분 못하시고 대충 섞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팔품사를 먼저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애들이에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애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비중 있게 두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동사를 포함한 명, 형, 부 첫 글자만 따서 이 사품사가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말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서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국어에서는 저는 사실 국어를 잘 몰라요. 용언이라고 하잖아요. 용언에는 이제 우리가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동사라는 것은 보시면 항상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끝에 붙어 있죠. 나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항상 그냥 중심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품사가 바로 동사고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어떤 애, 뒤에 어떤 애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동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명형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가 삼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도 3의 원칙이 들어가요. 이러면 무조건 첫 글자 따서 명, 형, 부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게 4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또 대신해주는 애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앞으로 뭐 대부정사, 대명사 등등 뭐 대동사 많이 이제 대신해주는 애들을 보게 되는데 팔품사 중에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탄사 알죠? 와우 뭐 이런 거 들어갔는데 도대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있어요. 이렇고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연결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먼저 약속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뭐 at, to, from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지루해. 저렇게 쉬운 걸 내가 들어야 된다니 하는데 금방 지나가요. 어쨌든 개념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전치사는 누구를 연결해 주냐면 명사를 연결해 줘요. 명사나 명사 비스무리한 애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from hi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이제 명사가 붙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에요. 예, 100%는 아닌데 접속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어 동사로 구성된 절을 많이 이끌어요. 예, 구절이란 개념도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긴 할 건데 이제 주어 동사로 구성된 이런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진 어구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 약속하는 거죠. 전명구.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진 어구니까 전명구. 그래서 전명구는 나중에 장차 보면은 뭐 형용사라는 품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명형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냐면 뒤에를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뭐냐면 영어에는 구라는 개념이 있고 절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는 뭐냐면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할게요. 둘 다 공통점은 단어가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으로 구성됐어. 근데 구는 뭐냐면은 그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그 표현 안에 주어 동사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후에 만났으니까 in the afternoon 이런 거. 단어가 3개인데 주어 동사는 없죠. 그죠? 그거 구야. 근데 절은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 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She went. 그 여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그건 절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하고 절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3의 원칙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명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간 덩치가 커졌어.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조금 더 길어지면서 주어 동사 관계가 들어갔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러니까 여기에 딸려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비중 있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살짝 막연하게나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품사는 이런 애들이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 교재 잠깐 활용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 교재 보시죠. 자, 여러분들 1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 팔품사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샘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명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의 이름을 나타내고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뭐 단어들이 나오죠. 형용사는 뭐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해 준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부사, 대명사, 감탄사 나오고 전치사, 접속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쉬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고 좀 이렇게 우리가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복습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개념 설명은 제가 하는 것들 위주로 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팔품사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문장 성분은 우리가 이제 품사적으로 동사인데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품사에서의 동사가 문장 성분에서는 우리가 서술어 또는 동사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동사를 많이 써요. 영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약자는 많이 안 써요. 근데 몇 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장 성분인데 이게 verb, 동사의 약자입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영어는 여기 앞쪽에 있는 덩어리 있죠. 이런 애들을 주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사 앞에 있는 애를 이제 우리가 주어라고 S, subject 약자죠. S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여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자, 뭐가 있냐면은 또 이렇게 동사 뒤에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동사 뒤에 있는 애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동사가 어떤 종류의 동사냐에 따라서 여기가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도 있고 complement 내지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object 이런 식으로. 아직은 이런 개념들이 생소할 텐데 나중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영어는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이런 의미 덩어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장 성분 주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뒤에 붙어있는 의미 덩어리 애들을 보어 내지는 또 목적어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성분 구분을 뭐 은느니가로 해석이 되느니 너는 주어요, 을이라고 해석되니까 너는 목적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리세요. 그거는. 영어에는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걸 꼭 이렇게 연결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문법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주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건 제가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애들이죠. 문장의 맨 앞에 있는데 품사적으로는 명사나 명사 덩어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Heather is a teacher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헤더가 명사잖아요. 근데 걔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We like Heather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좋아해. 누구를? 헤더를. like라는 동작의 대상이 누가 되죠? 헤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의 대상이 된다? 그 대상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object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어, 목적어 그게 바로 이제 헤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명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목적어로 또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가능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영어 선생님이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My teacher is Heat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의 선생님은 헤더이다 라고 해서 내 선생이 헤더라고 무슨 설명해주고 있죠?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호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신 것처럼 명사라는 이런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위 말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순서를 바꿨냐? 이렇게 주어, 보 되죠? 네, 주어, 목적어, 보. 그러니까 품사적으로 명사는 문장 성분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호 노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보면은 또 명사 말고 또 여기 형용사라는 애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품사적으로 이런 애들이죠. 어떤 그런 대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 명사들이겠죠. 걔네들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형용사예요. 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소소하게 한번 질러볼게요. 저의 나타내는 형용사 저를 kind 어때? 괜찮지? 친절한, 그쵸? 공부도 좀 할 만큼 했어요. 네. intelligent 갑시다. intelligent, 그쵸?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조금 질러볼게요. young, 그쵸? young. 비웃었니? 비웃으신 거예요? 이거 지금? 모욕이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rich. 아, 좋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상태를 서술해 주는 게 형용사라는 거야. 그럼 그 형용사를 가지고 한번 걔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더니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보세요. 나를 보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라고 하냐면 a rich woman. 됐죠? rich woman. 그러면 rich라는 형용사가 woman, 여성이라는 명사를 뭐 해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네. 일단 형용사는 명사 수식의 기능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 더 해볼게요. Heather is rich. 아, 첫날에는 너무 막 나간다, 그쵸? Heather is rich 이렇게 했는데 헤더는 부유하다. 헤더라는 주어를 뭐 해주고 있어요?
보충해주고 있네? 아, 보충해주는 게 Heather is a teacher. 명사도 가능하지만 Heather is rich. 모두 가능하다. 형용사도 보호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품사, 특별히 보시면 주요 3품사와 문장 성분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잠깐 보시면 교재 17페이지를 들여다보죠. 그래서 거기 유닛 2에서 문장 성분이 나와 있는데 주어는 뭐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목적어는 뭐 동사가 나타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인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쓰는 품사들이 나오죠. 명사나 명사 비스무리한 애들. 그 다음 보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왔죠. 명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형용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살짝 의구심이 생겨야 돼요. 선생님 주요 3품사는 명형부라고 했는데 부사는 왜 실종입니까? 왜 부사에 대한 언급은 없으신가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제가 한 큐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쓰셔도 좋겠어요. 이거는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어떤 역할을 한다? 첫 글자만 시작. 주모, 보. 오케이, 좋아. 주어, 목적어, 보어 노릇을 해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갑시다. 일단 누구 꾸며주더라? 명사, 수식. 두 번째, 문장 성분 어떤 역할을 주죠? 보호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드디어 나왔는데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식 기능이다. 그럼 누구를 꾸며주냐면은 명사 수식하는 경우 빼고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 빼고 다 꾸며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사도 꾸며줄 수 있고, 예.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도 꾸며주고요. 같은 종족인 부사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문장 전체도 꾸며줍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을 꾸며주는 거는 부사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다?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그냥 다 수식 기능인 거지. 여러분 대답해 볼래요? 문장 성분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정타가 뭐냐면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문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부사가 있어. 그럼 대답만 해. 내가 그 부사를 살짝 뺐어. 가렸어. 그럼 남아있는 그 문장들 있잖아요. 문장들 있잖아요. 그 문장은 완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완전 불완전의 기준은 문장 성분이 잘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완전한 절이 남아있겠죠.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구조는 좀 복잡해지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사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 부사 덩어리를 뺀 나머지 문장 구조는 항상 무슨 절이 남아있어야 된다? 완전한 절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쉬운 내용인 걸 알면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힘줘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확장돼서 문제로 응용됐었을 때 보면 여기는 되게 잘해. 근데 가서 못해. 왜 그러냐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개념이 결핍이 되어 있어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닛 1, 2 내용들이 정리가 좀 이해됐고요. 자, 유닛 3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화절이 나는데, 자, 이제는요, 쉬운 단계를 넘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더진이에요, 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막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 딱 거기에 단원에 맞게만 나가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사고 형용사고 명사절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는 막 온갖 현란한 용어를 제가 뽑으려면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접속사 대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서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왔고요. 대부터 주어 동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서 문장 전체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말인데. 그쵸? 근데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할 시점이 뒤에 가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끌어와서 여러분들 첫 시간부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가서 얘기할 거야. 수업 끝나면 리셉션 가갖고 해더진 그 여자요. 이상한 말만 해요. 저 이 수업 못 듣겠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컨셉에 맞게 딱 그 개념만 설명드릴 거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설명하는데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중 용법인데 속으로만 간직해. 그래서 속으로만 간직하고 지금은 구하고 절에 대한 개념 위주로만 갈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하고 절의 차이는 뭐더라? 둘 다 공통점은 뭐야? 단어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나오죠. 근데 구는 어떤 관계가 없어?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 절은 주어 동사가 짧게라도 있어요. 됐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고 절에는 각각 상품사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명형부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죠. 명사,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시죠. 일단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어. 요거 자 보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대답만 해요. 여기서 동사가 하나 있거든요. 동사. 누가 동사입니까? are. 여러분들 지금 잘 봐봐. are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in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반드시 긴이 나를 찾아와라. 내지 상담을 요청해라.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수험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왔는데 여러분들 주어가 뭐 쉬면은 동사가 비동사가 is가고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쵸?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극복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는 거 같이. 어쨌든 anyway, are예요. 그럼 대답해 보죠.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애들을 대답만 해. 문장 성분 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문장 성분 뭐라고 그랬죠? 주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어인 것이냐? The students in the class. 여기가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자,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역할 했어요. 그럼 품사적으로 구는 구인데 무슨 구가 될까? 명사 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품사하고의 문장 성분의 관계를 술술술술 나중에는 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보죠. 자, 일단 볼게요. 동사를 찾아낼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동사 저거 speak 동사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미리 한번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동사는 V라고 쓰는데 동사 원형은 제가 루트, 동사 원형이라는 거 해서 R로 써요. 이게 이제 동사 원형인지 루트 약자인데 동사 원형을 기준으로 앞에 뭐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 to가 붙는다거나 뒤에 이제 뭐 이런 게 붙을 수 있어요. ing가 붙는다거나 뭐 규칙 변화로 pp라고 많이 하죠. 뭐 ed 이런 애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 전어로 뭐가 붙은 이런 애들은 더 이상은 본동사가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본동사는 아니고 정동사는 아니고 동사 비수물이다 해서 준동사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요. 어쨌든 동사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문장 보자. 얘기했어요. 이거 붙으면 동사 아니에요. 자, 대답해 보죠. 전체 동사 누구일까요? teaches,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 붙었어요. es가. teaches가 동사인데 그럼 teaches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앞에 있는 header는 당연히 주어가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teach라는 동사는요. 어떤 동사냐면 뭐뭐를 가르치다. teach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애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 오브젝트, 목적.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teaches 뒤에 딸려있는 how to speak English.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문장 성분이. 그럼 대답해 보죠. 목적어의 역할을 해. 근데 구야. 그럼 품사적으로 다 같이 무슨 구? 명사 구.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명사가 단독으로 하나짜리 단어만 주목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덩어리가 합쳐져서 그죠? 구죠? 명사구가 주어, 목적어. 이제 남아있는 건 뭐 보호 내역이겠죠? 뭐 그런 애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사가 누굴까요? is. 그래서 my hobby, 나의 취미는 이다. 뭐냐? 축구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취미가 축구하는 거라고 무슨 설명해주고 있죠?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도 축구를 하는 것. 되게 명사스럽네.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명사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명사구는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해요. 투부정사, 동명사는 나중에 그 파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형용사구인데 자, 형용사는 여러분 대답만 먼저 해주세요. 2가지 했었는데 뭐였더라? 문장 성분 어떤 역할을 해준다? 보어. 또 중요한 역할,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 수식.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죠. 전체 주어가 the policy 되겠고요. was가 동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치사 명사로 구성이 됐는데 어쨌든 절은 아니고 구예요. 구인데 그 정책은 쓸모없었다, 소용없었다 해서 그 정책이 쓸모없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형용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호 역할을 해주면서 주격 보호죠. 그 다음에 형용사 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 거 보죠. 전명구 나왔네요. 전명구.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In the tree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나무에서. 부사구 아닌가요? 장소? 그쵸. In the park, 그 공원에서. 그쵸? 근데 얘가 진짜 나무에서라고 해석이 되냐고. 자,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나무에서 부사처럼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저 새를 보아라, 나무에서. 그럼 일단 그 새를 보려면 어디를 가야 돼? 나무 위를 난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얘는 어떤 느낌이 좀 강하죠? 나무에 있는 저 새를 보아라. 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구는 구인데 앞에 있는 the bird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형용사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단어가 딴딴딴 세 개니까 형용사 구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분사구인데 저 얘기 볼게요. The boy playing the piano is my son. 자랑스러울 것 같아, 이 엄마. 자, 보니까 동사 누구예요? is가 전체 동사입니다. 대답만 한번 해볼게요. 문장 전체 주어는 누구죠? the boy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중간에 떴네. playing the piano가.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은 뭘까요? 피아노를 연주 중인 저 소년에서 누구를 꾸며줘? the bo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가장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가 군데 여러 개로 이루어진 그래서 명사 the boy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형용사 구인데 걔네들을 세세하게 쪼개면 이런 식으로 명칭이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는. 나만 어렵지 않은 거 아니야?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고 볼게요. 이 문장은 사실 여기서 끝나거든요. 나 누군가를 필요로 해. 누군가를 필요로 해. 근데 얘가 하면 가장 좋은 역할이 뭐냐면 나를 도와줄 만한 누군가 이러면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해. 이거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help me 라는 이 어구가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며준다. 그런 차원에서 얘네들도 역시 무슨 구다? 형용사 구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주요 상품사 걔네들이 했던 기능을 생각해 주시면 뭐 요거 매칭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죠. 부사구. 부사구 한번 여쭤볼게요. 얘네들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명사 꾸며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쵸? 그래서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애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He enjoys teaching English very much.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문장 보시면 알겠지만 딱 여기까지가 딱 괜찮죠? 그는 영어를 가르치는 거 즐겨. 여기까지 딱 좋죠? 근데 어떻게 즐기냐면 너무 많이 즐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very much라는 것은 단어 두 개로 구성돼서 이제 구라고 볼 수 있는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부사 덩어리인 거죠. 이런 애들.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보죠. She has done it with is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with가 전치사고 is가 명사예요. 용이함, 손쉬움 이런 뜻인데 여기까지만 딱 하면 딱 좋죠. 그 여자가 그것을 해냈대. 그 여자가 그것을 했대. 근데 어떻게? 쉽게. 그러니까 보면 동사 덩어리를 꾸며주는 거죠. 어떻게 해냈는지 쉽게. 단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얘네들도 우리가 부사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죠. 또 불어내 하나 나오고 있죠. 자, Sean went to Paris to learn French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괜찮지 않아요? Sean 파리 갔대. 끝. 그쵸? 왜 갔어? 프랑스어 공부하려고. 공부니까 별로다 이건. 그쵸? 놀러 가야 되는데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감으로써 왜 갔는지 그 간 것에 대한 동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부사 덩어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문장 구조만 놓고 봤었을 때 얘네들을 다 빼고 난 나머지 구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절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까도 살짝 말을 했지만. 근데 이거는 차차 알아가기로 해요. 왜냐면 이 완전한 절의 개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거는 차차 알아가는 걸로. 자, 분사 구문 어디서 들어봤죠? 아까 이제 분사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분사에 또 딸려서 분사 구문을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자가 TV를 봤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끝. 그 여자는 봤다 TV를. 근데 어떻게 봤대? 감자칩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eating some chips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구로 보고 품사적으로는 완전한 저를 꾸며주는 부사 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말기로. 투부정사구? 뭐 분사구문? 이거는 나중에 가서 하셔도 되는 거고 전체적인 구조만 보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는? 좋아요. 분위기가 되게 좀 이렇게 집중을 좀 열심히 해주셔서 모르겠어. 오리엔테이션 1시간 동안 정신 수련해서 그런가 되게 좀 열심히 해주셔서 좋네요. 네, 좋아요. 나 알고 있어. 모를 것 같아. 그런 눈빛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이제 지금 현재 마기꾼 상태잖아요. 다들 그죠? 근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난 사실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부 강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해서 단상하고 또 이제 벗는 걸 요구하는 또 사이트도 있어요. 사실은 학원이나. 그래서 여쭤봤더니 여기는 얄짤없다.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막 안도감이 확 오는 거야. 많이 밝히고 싶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몇 달은 잘 버틸 수 있겠구나. 몇 달은 안 되죠. 빨리빨리 벗어야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여학생분들은 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 알 것 같은데, 몰라. 남자분들도 그러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그냥 평상시대로 이제 열심히 잘 이렇게 치장하고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눈만 해야지 화장을 뭐 이런 생각 있잖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거 아는 거를 눈빛으로 좀 잘 쏴주세요. 약간 의아하다 싶을 때는 다시 또 설명하고 그럴게요. 자,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절에도 명령부 원칙이 그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명령부 원칙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는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잘할 수 있어. 네, 잘할 수 있어. 내가 좀 설명 하나 하고 갈게요. 벌써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서 대단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룰 하나를 또 습득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는 있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쭉 펼쳐졌어. 문장이 펼쳐졌는데 그 문장이 혹시 뭐 약간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던가 내지는 뭐 문법을 잘 모르는 애가 글을 써서 비문이야, 틀린 문장이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항상 한 통문장 안에 동사 원과 동사 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 원하고 동사 투를 연결해주는 연결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연결해주는 거. 그럼 보통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를 딱 떠올려 봤을 때 동사 원이 있고 동사 투가 있을 때 이 원투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and 같은 그런 접속사들이 아마 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하고 동사 투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사가 있는데 연결사는 3대장에 있어요. 이 원투, 동사 원투를 연결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접속사가 있고요. 이건 그냥 눈으로만 봐. 괜찮아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이제 헬게이트가 이제 살살 열릴 쯤이 왔는데 관계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뭐 관계부사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에요. 의문사처럼 생긴 그런 애들. 그치? 그 다음에 의문사도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관계대명사에 위치 있는 거 아세요? 위치? 후 있는 거 알아요? 의문사에도 후하고 위치가 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봐봐. 똑같은 스펠링에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어떤 애는 관계사고 어떤 애는 의문사래. 당연히 해석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죠. 나중에 그걸 우리가 할 거야. 할 거고 일단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동사원하고 동사투를 연결할 때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문장이 펼쳐질 거 아니야. 이렇게 블라블라. 동사 원투가 있잖아. 그 중에서도 가보부가 진짜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 동사 굳이 말하자면 문장 전체 주어, 문장 전체의 동사. 그러면 누가 동사냐? 항상 그 생각하세요. 연결사 다음에 딸려있는 동사. 여기서는 얘가 되겠죠? 얘는 전체 동사가 될 수가 없어. 항상 그 생각을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왔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이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동사 for가 나왔어. 자, 그럼 문장이 여기서 이제 period 끝났어. 자, 그럼 이게 하나의 통문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사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연결사는 몇 개가 필요할까? 마이너스 1.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짠, 짠, 짠. 3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자, 대답해 볼게요. 이 중에서 가보부 갑인 전체 메인 동사는 1, 2, 3, 4, 1, 2, 3, 4번 중에서 누굴까? 누굴까? 연결사의 영향을 받지 않네. 누굴까? 3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전체 동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문장 전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이하가 뭐가 될 수 있죠? 보호가 된다던가 목적어가 된다던가 뭐 등등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해석, 구조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냥 본질에 충실합시다. 첫 번째. 자, 대답해 보죠. 동사 몇 개 눈에 보이세요? is, one, 그쵸? 또 하나 더 있죠? 또 뭐 있어요? is, to. 자, 대답해 볼게요. 여기가 one이고 여기가 to거든요. 센스 발휘합시다. 전체 메인 동사 one이에요? to예요? to입니다. 왜? 여기서 연결사 누구죠? that 같은 애들이에요. that, whether, if, when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쵸?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전체 메인 동사가 is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사 앞에 있는 that she is innocent까지가 자, 일단 절이죠. 주어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대답만 해. 문장 전체 주어네요. 그럼 품사적으로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되는 거지. 주목보 역할하는 절이니까 명사절. 어때요? 느낌 좀 살랑살랑 올라오죠? 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Whether he will come here or not does not matter. 이렇게 나왔는데 자, 동사 want to 잡아볼게요. 동사 one이 누구일까? will come. 올 것이다. 동사 to는 누구죠? 생소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matter가 동사예요. 문제라는 명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 그럼 연결사가 누굽니까? whether가 여기서는 연결사예요. 몰라도 돼. 이제부터 알면 돼. 자, 그럼 전체 메인 동사는 will come일까요? does not matter일까요? does not matter가 전체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whether부터 not까지가 문장 전체 주어. 똑같아요. 품사적으로 무슨 절이다? 명사, 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야, 내가 예전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좀 어려웠었는데 이러신 분들은 아마 오늘 좀 들으시면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 개념이 계속 해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출제되는 문제인데 한 번 출제가 최근에 안 됐어요. 그게 이번에 지방직. 이번에 지방직에서 출제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죠. 오영식 성애자셨던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안 챙기셨더라고. 올해는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heard 하면요. hear, 듣다, hear. 과거 동사예요. 동사 원이고. 그 다음 past, 우리가 이제 통과해야죠. pass라는 과거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결사는 that이에요. that.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혼자 말할게요. here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목적어가 필요해. 목적어가 붙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he가 주어, heard가 동사, that부터 이기점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어쨌든 목적어 노릇하는 절이니까 품사적으로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괜찮죠? 할만하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체 동사 원, 전체 동사 투, 동사 원, 동사 투고 전체 동사는 is예요. 그쵸? 왜? 연결사가 누구니까? 대시니까. 느낌 좀 오죠? 그러면 봐봐. 전체 주어가 main thing. 그 다음에 동사 is.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that 절이라고 보충해주고 있네. 중요한 것은 that 절이라고 보충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문장 성분 보호 역할하는 절이니까 품사적으로 명사 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깊은 얘기는 나누지 않을 거예요. 딱 요 정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절이 기가 막혀요. 자, 봐봐. 형용사절은 일단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형용사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누구 수식? 명사 수식. 좋아. 문장 성분도 가능했었어요. 보호 역할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형용사절은 기능이 하나야. 문장 성분의 기능은 없어요. 보호 기능은 없고 무조건 명사 수식. 그럼 여러분들 자 봐봐. 제가 어떤 구조를 하나 써볼게요. 여기다가 구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구조냐면 자 보세요. 어떤 명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결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연결사가 하나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뒤에 뭐 주어 동사가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쵸?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또 나옵니다. 동사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1이 있고 동사 2가 있습니다. 연결사가 여기 있네요. 그럼 전체 동사는 누가 될까? 얘가 전체 동사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주어는 얘가 주어거든. 얘가 주어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상식적으로. 아, 그러면 여기 연결사부터 여기까지 어떤 절은 절인데 얘네들이 딱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하면 가장 괜찮겠다 싶은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부사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명사를 뭐 해주는 역할? 꾸며줄 수 있는 이런 역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얘가 바로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형용사절? 들어본 적이 없는 절인데요? 왜 그러냐면 쟤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명사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명사를, 수식을 받는 명사를. 나 뭐라고 하고 있어? 선행사라고 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아, 선행사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표현이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영포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면 돼. 알겠지? 관계사, 관계대명사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who, 뭐 whom, which, 뭐 when, where 뭐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관계사절 자체가 품사적으로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형용사 절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저랑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보잖아요 했었을 때 R은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두 가지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다시 하던 대로 동사 1, 2 가려볼게요. 동사 1 누구? have. 동사 2 누구? should take. 됐죠? 연결사 누구? who. 되셨죠? 연결사. 자, 그럼 전체 메인 동사는 누가 될까? should take a rest. 여기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은 뭘까? 앞에 있는 명사인 peopl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people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who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 더 보죠. don't know, 동사 1. 알지 못한대. 동사 2, should go. 됐죠? 연결사 누구? why.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딱 문장이 솔직히 또 끝났어요. 나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들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선생님 부사절이요. 근데 나중에 배우지만 부사절을 이끄는 연결사로 y는 없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why she should go there가 앞에 있는 명사 누구를 꾸며주는 거? the reason을 꾸며주는 일입니다. 관계 부사예요. 이때 y는. 그래서 형용사절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교재도 나와 있지만 사실 모든 관계대명사가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끌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를 배신한다. 뭐냐면은 일부 관계대명사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명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문장성분 주목보 역할을 해주는. 나중에는 더 심한 배신감을 느껴. 뭐냐면은 심지어 부사절을 이끌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절이 늘 언제나 형용사의 기능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 가서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만한 애가 이제 부사절입니다. 대답 한번 해보죠. 부사절은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명사 수식 기능 없고요. 홀로 이렇게 딱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그냥 문장 전체에 대해서 뭔가 수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이다.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또 접속사의 종류도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눕니다. 좀 익숙한 애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그녀가 어렸을 때 아름다웠다. 여기서 메인은 뭐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 연결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전체 메인 동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메인절은 여기가 메인절인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자가 아름다웠다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사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절은 절인데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시간 부사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뭐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유학생은 리즈 시절이 언제였어요?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뭐 이런 때가. 대답 못 하시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리즈야. 믿고 싶지 않지? 아, 내가 지금 리즈라고. 근데 맞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저도 이제 살짝 걸렸어요. MG, MG 세대 요즘 많이 쓰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좀 길더라. 그래도 그죠? G 세대는 진짜 어려요. 20대 분들 같은데 M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이니까 1980년 이후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걸려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금 더 제가 살아본 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살이 더 어릴 때 약간 사기꾼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오냐면 몇 년 전부터 내가 그걸 느꼈는데 아무리 온갖 생쇼를 하고 찍어도 사진 각도가 어떻게 찍어도 예쁘지 않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억지로 친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단체샷 찍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진을 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저 사진 선택, 뭐 각자 이제 좋은 사진 다르니까 막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아유 후줄근한 내 사진을 이제 받았어 내가. 근데 그 사진조차도 지금 보니까 어렵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이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이에요. 그런 생각하죠. 아, 공부에 찌들었는데 무슨 리즈냐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떡져 있어도 예쁜 시절이에요. 지금이. 다들 표정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표정인데 언젠가는 저의 말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죠. 연결사 딸려 있으면서 뭐 심지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커마도 찍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한숨 쉬고 뒤에 완전한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절이라고 해요. 주인절. 그래서 그가 파티에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팩트. 이게 중요한 건데 왜 가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사절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았으므로 해서 이유 부사절.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아, 비코즈로 시작되면 이유 부사절이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if it is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했는데 자,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이렇게 나는데 여기가 실질적인 메인 절이죠. 예, 주절에 해당이 되고요. 저기선 조건 달았네요. if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이니까 조건의 부사절이고 대표적인 부사절 4개만 왔어요. 나중에 더 많이 배울 거야. 도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이런 느낌의 절을 우리가 양보절이라고 해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가 어리긴 한데 매우 좀 고급진 표현이 나네요. considerate 하면은 사려 깊은이란 뜻이에요. 그 여자는 대단히 사려 깊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양보 부사절. 구조는 뭔지 아시겠죠?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가 독립적으로, 그쵸? 네, 독립적으로 있고 그다음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절은 대답해 볼까?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의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부사절이 되겠네요. 자, 부사절까지 보면서 일단 중요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문장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인데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영어 문장은 이렇구나. 그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문법 1교시 마무리하고요. 좀 휴식 시간 취한 다음에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